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은 후추파 정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인류대학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용건은 탈무드를 연구하려고 하니 탈무드 원전을 좀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허락을 하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소. 대신에 오실 때에는 트럭 한 대를 대절해요 오십시오. 여러분, 탈무드의 그 원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250만 단어, 페이지가 1만 2천 페이지, 권수로 20권, 그것도 무게가 75kg이나 되는 방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이 바로 탈무드 원전이라는 사실이죠. 이 탈무드는 5000년의 지혜이자 온갖 정보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정치가, 관리인, 과학자, 철학자, 재벌, 저명인사 등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자에 의해서 정립된 문화, 도덕, 종교, 전통 등에 관한 영속적인 어떤 규범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법전이 아니면서 율법을 다루고 있으며 역사책이 아니면서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인물사전이 아니면서 허다한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백과사전이 아니면서 5만 가지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5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자산과 정신적 자양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을 낳게 한 문화양식과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결코 탈무드를 외면하고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탈무드, 지금까지 출간된 책을 보니까 The Babylonian Talmud, 이 책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값이 $1000가 넘습니다. 무게가 57.9파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컴플리트 풀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 풀 사이즈는 73볼륨, 그러니까 73권의 전집인데 마치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330파운드. 330파운드면은 저 같은 사람 2명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얼마나 방대한가를 알 수가 있죠. 한국 학생 중에 아주 성적과 스펙이 뛰어난 학생이 하버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보다 조금 성적도 떨어지는 유대인 학생이 똑같이 하버드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유대인 학생은 면접에서 합격을 했고 한국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한국 학생은 유대인 학생이 면접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토론하는 것보다 쉽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받은 것이 오히려 하버드 대학 면접보다 훨씬 쉬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브루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유대인의 전통적 토론 방법이죠. 이 하브루타 방법이 전 세계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게 된 비결입니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가 많이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인생관을 바꿉니다. 생각을 열어주는 대화법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생각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행동이 열립니다. 생각과 행동이 열려야 담대하게 도전하고 돌파하는 용기와 열정이 더해지는 것이죠.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미래를 헤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국가에서 어떻게 가장 많은 원유를 매장한
산유국이 되었을까요? 평균 지능지수 94로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전 세계 우수 대학의 교수진 30%, 매년 미국 기부금의 45%,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5%가 되었겠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의 와중에도 은행이 단 하나도 파산하지 않은 금융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대성 원리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받아온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성적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이 짤막한 의견을 읽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교육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Education is not learning of facts, but the learning of the mind to think. 위대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츠파 정신입니다.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무례하다, 뻔뻔하다, 철면피라는 뜻도 있고요. 용기, 도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후츠파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신문화로서 권력자 혹은 권위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바탕으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스스로 자만심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이 후츠파 정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에게는 질문을 할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질문하는데 당당하게 해야지, 질문하는데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인텔 인사이트도 인텔의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컴퓨터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확고히 포지셔닝을 했듯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 인사이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 특허 없이는 한순간도 못 버티게 만들 자라는 당돌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100%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일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주변국이 산유국인 점을 감안해서 그들은 기름이 없이도 차를 움직이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터플레이스사의 100% 전기 자동차는 기존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5시간 이상 필요로 했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터리 탈부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소에 들어왔던 자동차는 단지 2분 내에 새로운 배터리를 부착하고 충전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100%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각국에서는 이스라엘의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창의력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막에서 기르는 항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항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어떤 분은 회로 먹기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더러운 소금물에서 자랄 수 있는 항어를 독일에서 수입해서 키우게 됩니다. 키우는 이유는 물고기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배설물을 얻고 나면 거기서 유기물을 이용한 농사가 가능해지고 향어는 수출로 또 많은 애와 수입을 얻게 되죠. 네타핌이라는 회사는 황무지에 파이프라인을 깔고 해수를 식용수로 역삼투압 공법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업체로 이름나 있습니다. 기존 물의 40%의 양으로 50% 더 높은 생산성을 얻고 적절한 물 조절을 통해서 과일의 당도가 최고로 높은 과일을 생산해서 유럽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과일도 이스라엘에서 생산됩니다. 또한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 양쪽 끝 수압차로 멀리 있는 파이프의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멤브레인 센서를 이용한 관계 기술 또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부족한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그리고 또 기술 특허로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야후를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구글 서제스트를 제안하고 개발하여 적용시킨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만들어졌는데요. 역시 이스라엘의 성경색인 학자였던 요엘 마르크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것에 의해서 지금 구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후츠파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창업한 페이팔은 전자상거래를 쉽게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2002년 미국 이베이에 8억 달러를 주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당 2억 달러씩 그들은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4명이 이것을 투자해서 유튜브를 개발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현재 20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구글에 팔리면서 그중 10%인 2조를 다시 추가해서 창업기금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달러를 이스라엘로 다시 들여와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창업을 낳게 되는 선순환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 성공은 그들의 국민성인 후츠파에서 나왔고 후츠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답합니다. 무질서와 자유분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제한된 틀에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뜻을 펼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형화된 형식과 격식을 파괴합니다. 지금까지 정형화된 틀을 뛰어넘는 생각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식, 약식, 격식을 차리지 않는 행위, 형식과 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매이고 틀에 매이고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을 그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이들에게는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문 권리입니다. Questioning Authority인데 수없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질문을 아이에게 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유대인 부모는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는가를 아이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궁금하면 해결하기 전까지는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당돌할 정도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유대인은 질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결받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해 끝없이 답을 얻고 또 질문을 계속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엉뚱한 질문과 생각과 답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토론과 질문은 끝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토론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의 특징입니다. 토론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질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싱업입니다. 이것은 서로 섞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대학에서는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학문의 융합과 복합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의학으로 복귀해서 학문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시간이 4년이 아니라 6년이 아니라 어떤 때는 8년 그 이상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다 공부해서 거기서 자기의 창의적인 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온다는 것이죠. 두 명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과를 한 개씩 서로 교환하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교환하면 둘이 가진 아이디어는 모두 2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누고 융합시키고 복합하면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는 것이죠. 섞이는 것이 창의력의 또한 원천이 됩니다. 의학과 기계공학이 합치면 의료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의과대학 수는 미국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바이오 헬스의 40%의 특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정보산업 분야는 어떠합니까? 최고로 선두주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4번째는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상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팀원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 누구나 도전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하우투를 그들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충분히 위험을 준비하고 위험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후츠파 정신에서 나오는 문화입니다. 5번째는 미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미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될 수 없는 멋진 이유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아주 멋진 이유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그들은 댑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은 이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해봤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해봤어?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서산 간척지를 개관할 때 그 공사장에서 폐선박으로 간척지를 막아서 마지막 공사를 끝낸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유명한 공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정신이 바로 후츠파 정신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후츠파 정신을 배우지 않아서도 후츠파 정신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실행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할 때 행복해집니다. 6번째는 끈질김입니다. 물이 모자란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숲을 만드는 정신, 향어를 이용하여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이 끈질김, 될 때까지 하는 정신이죠. 목표를 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슴 설레이는 일로 출발해서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끈질기게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하브루타 교육의 힘이 여기에서 발휘되는 것이죠. 7번째는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실패는 단지 실패로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를 저울에 달아 격려와 훈장으로 받고 일반적인 실패를 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해주고 실패를 했지만 건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는 훈장을 주는 문화가 바로 후츠파 문화입니다. 실패가 건설적인 지혜를 얻는 바로 엄청난 훈장감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가 교훈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값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건설적인 실패를 구분해야 됩니다. 실패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그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산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교훈과 경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후츠파 정신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와 능력은 앞으로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후츠파 정신은 이스라엘을 창업의 강국으로 만들고 창의성이 뛰어나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국민들로 이끄는 사회적인 자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을 타파하고 수없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섞이는 융합의 복합적인 문화, 복합적인 학문과 배움, 그리고 위험 감수, 목표 지향, 끈질김, 실패로부터의 교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패러다임 문화 속에서 과거의 틀과 과거의 성공의 방정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진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본질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본질까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위기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나 문화에서 나타나는 본질이 바뀔 수 있지만 진리로부터 나오는 본질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바꾸어도 시대는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진리는 진리로 존재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와 운명은 도전이 왔을 때 응답한 것은 살아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은 사라진다.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을 본받아서 소모적인 다툼이나 싸움을 우리는 피하고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덕티브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을 통한 후츠파 정신이 거침없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며 열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후츠파 정신을 실천하고 경험하여 시대를 열어가는 행복한 경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